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미러키 배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증세가 좀 희한해요. 이렇게 놓으면은 LED가 한 칸 나갔다 들어왔다 꺼졌다가 좀 한참 들어와 있다가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불량인지 모르신다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한번 좀 사용감은 있어요, 배터리 팩이. 근데 이제 클로다가 제 방송 보시고 클로다가 렌치가 다 망가져서 못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워져 있는 게 5.0 짜리인데 검은 매직으로 이렇게 막 칠하셨네요. 그래서 한번 이걸 고장 원인하고 이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손상이 안 됐네요. 그 메모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었어요. 볼트를 풀로다가 다 망가져 갖고 안 풀린다고. 네? 안 망가졌는데요? 요게 하나가 망가졌나? 이야, 자, 잘 풀립니다. 이게 볼트에 안 맞는 렌치를 가지고 계셔서 그럴 거예요. 얘는 명칭이 T1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쓰기만 했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종합 렌치를 한꺼번에 사니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T12가 맞을 거예요. 요거 다음 건데 이놈은 또 표기가 돼 있나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은 T12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가 15니까 12가 맞을 거예요. 이 다음 게 원래 렌치가 맞거든요. 이놈이 여기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어떤 거를 비트를 하나만 살 때 공구 풀을 때 쓰는 걸 모르신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T10입니다. T10 12가 아니고 T10.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뭐 사용만 했지 이걸 갖다 별도로 구매할 때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요번 참에 저도 정확하게 T10 T10의 렌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것도 계속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이런 증세는 저도 처음 봐요. 그래서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어우, 이게 뭐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부러진 건 없습니다. 자, LED가 자기 멋대로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이것도 소비 전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은 배터리가 안전 방전되겠죠. 안 써도. 자, 이놈이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한번 제 생각에는 이 텍스 스위치 자체가 눌린 상태로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한번 볼트를 재보고요. 거의 만총 상태인데요. 19.90. 뭐 배터리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3.96 3.96 3.96 3.97 3.96. 예, 거의 뭐 밸런스는 정확하게 지금 맞아 있어요. 삼성 25R 배터리가 적용돼서 5.0A의 방출 최고 방출 능력은 전류값은 30A를 방출할 수 있는 거죠. 60A가 되겠네요. 개당 25인가 그럴 겁니다. 얘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자꾸 얘가
이렇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방전이 되는지 한번 공구에다 물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출이 안 되죠? 전혀 전원이 무감입니다. 그럼 BMS 고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먼지가 좀 많긴 한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걸 눌러도 방출은 됩니다. 자, 이렇게 버튼 자체도 안 눌리고 뭐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뭐 저기는 안 돼요. 이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를 하면 배터리 밸런스도 정확하게 맞아 있고 하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전압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다시 한번 리셋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이 플러스 쪽을 먼저, 이 배터리 쪽은 그래도 스팟이 잘 안 떨어지는데 이쪽 두 개 딱 쳐져 있죠, 만나는 지점, 여기를 끊어서 전압을 차단해 보겠습니다. 다시 납땜으로 이어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스폿을 한방 치고, 예,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 브로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깜빡거려요. 이러면 회로가 사망한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까지 끊어 볼게요. 어차피 교환하려면 다 이렇게 뜯어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단락시키니까 전원이 확 나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먼저 붙여보고,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면 그 다음에 플러스 붙이면 다 들어와 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깜빡깜빡거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하나 들어오고 붙이면 3개 들어왔다, 4개 들어왔다. 예, 크리스마스 때면은 이걸로다가 추리를 사용해도 될 텐데 이미 지나서 연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회로를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거를 했으면 인도기로 요 각 단을 갖다가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볼트가 2개가 있어요. 요거를 풀러줘야 됩니다.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는 차단했고요. 그래도 밸런스 단에 전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쇼트 안 나게 배터리 손상 없이 하려면 이렇게 풀러 놓고 인도기로 하나하나 떼어냅니다. 네, 이쪽에 보면 온도 센서가 여기 파묻혀 있어요. 요거를 좀 드러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또 끊어져 버리거든요. 뭐 어차피 못 쓰는 회로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띄워 놓는 게 좋죠. 네, 이렇게 하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어디에 지금 오류가 생겨서 회로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체형은 뭐 정품은 아니어도 호환인데 그래도 전 제품에서 잘 작동을 하고 하니 배터리는 멀쩡하기 때문에 BMS만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MS가 나와요. 자, 똑같죠? 정품하고 모양이고 뭐고 거의 똑같게 만들었는데 칩하고 칩셋하고 그런 것만 좀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요걸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납땜을 할 때 뺀 자국이 두꺼우면은 저 지금 여기 구멍이 있는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인두기로 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싹 해서 제 위치를 딱 잡고요. 조심해서 그 자리에 딱 안착을 시키면 쏙쏙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조금 빼낼 때 휘어서 자리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꽉 누르지 말고 천천히 잘 맞춰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꼭 누르면 제 위치에 딱 들어가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볼트를 두 개를 박아주고요. 이 볼트가 원래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안 맞네요. 그래서 조금 작은 걸로 돼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나를 박고 그대로 납땜을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스폿을 한번 쳐도 괜찮은데 이게 잘 안 먹습니다. 이거는 레이저 용접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기존대로 그냥 납땜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쳐주면 그래도 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납땜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일단 플러스부터 마이너스부터 납땜을 하고요. 그래도 순서는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B1, B2, B3 이 순으로 납땜을 해주면 됩니다. 네, 골고루 좀 잘 매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들뜬 거를 꽉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하가 안 생기거든요. 네, B-를 해주고 B1 B2
다음에 B3, 그 다음에 B4, 그 다음에는 돌려서 B 플러스를 납땜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잔량 게이지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뭔가가 또 이상하네요. 불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깜빡거려요. 얘도 불량일 리가 없는데. 볼트 자체는 각 쉘별로는 잘 나오고 있고요. 희한하네요. 납땜도 뭐 밸런스 단도 다 먹었고. 한 칸만 있을, 잠깐만요. 이게 아까 전에 재봤을 때, 그렇죠. 충전이 한 칸밖에 없다. 그래도 이렇게 깜빡거리면 안 되거든요. 한 칸, 마지막 칸밖에 없다? 3.96? 아닌데. 자, 그러면 한번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가 바로 옆에 있어서 한번 물려볼게요. 네, 충전이 들어가네요. 이게 3.96V인데 한 칸이다. 어제는 한 두세 칸 떠야 되는 걸인데, 예, 빨간불이 들어오죠. 예, 빨간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지금 먹히고 있어요. 얘도 지금 만충으로 거의 뜨네요. 그러면 이렇게 빼서 한번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아, 이놈도 활성화가 되네요. 저는 거의 이거 미러키 거 갈 때는 그냥 바로 갈자말자 키면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기계에다 물려서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드릴이나 이런 건 시끄러워서 제가 이런 핫건이 있죠. 뜨겁게 가열하는 열드라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잔량 게이지가 보이고요. 3칸. 네, 엄청 뜨겁습니다. 손을 못 댈 정도로. 네, 방안이 추우면은 이거 틀어놓으면 좀 뜨뜻해져요. 네, 2칸으로 줄고. 네, 2칸에서 3칸 사이에 지금 걸쳐 있었던 거죠. 충전량이. 2칸. 예, 이게 소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핫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로가 교체가 완료가 됐어요. 이놈이 범인이었는데 이걸 어찌저찌 뭐 수리를 한번 해보겠다 마음 먹으면 대부분이 원인이 그래요. 이게 이제 예전 거는 이게 코팅이 돼 있긴 한데 이런데 좀 살짝 안 된데 이제 습기가 먹어서 이렇게 오류가 뜨고 고장이 나버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요게 고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MS는 뭐 세일 때 사면은 한 뭐 6, 7천 원
이 정도 선이고, 그 뭐 10,000원 안팎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호환용 그 보드는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걸 갈아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용 잘 됩니다. 배터리 관리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써도 안전상 문제 없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볼트 하나까지 이렇게 옮겨 줬어요. 그러면 완성이 된 거죠. LED도 되게 밝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건이나 이런 거 전력을 많이 먹는 거를 갖다 연결해서 한참 틀었잖아요. 그때 옆에를 만져보면 부하책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열이 없어요. 그만큼 여기도 열이 없고요. 그래서 이 낫댐도 좀 두툼하게 해서 암페어 많이 먹는 것들한테 걸었을 때 문제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또 4칸이 다 들어오네요. 방전을 아까 전에 했는데 이 현상이 있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구에다 물려서 쓸 때는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칸 벌써 좀 줄었죠? 자, 한 칸 벌써 줄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좀 사용을 갖다가 많이 했던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천천히 줄어야 되는데 확 줄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들은 그만큼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제가 이제 재보겠지만은 한 방전값이 잘 안 나올 거예요. 한 60%나 남았을래나? 예상치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제가 테스트를 갖다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오hm 측정기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hm 측정기는 이 치수를 자기만이 알고 있어야 돼요. 새거 값을 알아야 이게 이제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도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새 겁니다. 지금 25R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새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예, 25R 삼성 SDI의 배터리입니다. 요거 새 걸 치수를 한번 재보시고, 뭐 스펙감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알려 드릴게요. 요 집게를 띄어서 재야 됩니다. 한꺼번에 같이 재야 돼요. 이렇게 돼서 꾹 누르면 11.737 mΩ 이렇게 나오죠. 이 새거 스펙이에요. 거의 다 이 동일합니다. 새거는 11.741 이거를 적어 놓으면 돼요. 다시 한번 재볼게요. 두 개가 딱 붙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예, 11.746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이유는 손이 이렇게 닿으니까 조금 내부 저항값이, 그러니까 11.7이라고 그냥 볼게요. 11.7. 자, 25R이 11.7부터 뭐 이렇게 나오죠. 미리옴 뭐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병렬로에서 2개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 B-부터 재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부분에 이렇게 물려주고요. 물려놓고, 자, 이렇게 물렸습니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부분에다 물리게 되면 7.671. 그러면 요거 새거의 데이터는 요거죠. 그러면 7.671 첫 번째 B-라고 할게요. B- 7.671 미리 오hm. 이렇게 뭐 글씨 못 쓴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이게 들고 쓰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번 써서 버릴 거니까 제가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724죠. 이거하고 반을 나누면 이 새 거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7.671 계산기를 가져올게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나누기 위해서. 자, 7.671 671 곱하기 2는 15. 예, 두 개를 합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342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11. 뭐 725 뭐 아까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냥 대충 뒷자리는 할게요. 그러면 3.617 미리오음이 차이가 오차가 있는 거예요. 새 거에 비해서 3.617이 높은 거죠. 그러면 새 거를 여기다가 도해 볼게요. 플러스 11.7 뭐 그냥 11.7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15.317이 나와요. 그냥 15라고 따질 테니까요. 11.7하고 그 다음에 15.372라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얘가 20mΩ이 중방전이거든요. 거의 그때부터는 중방전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수명이 지금 11.7 새거에서 봤을 때 20까지 되려고 하면 뭐 한 8 정도 오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8에서 뭐 9로 따져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8ohm을 빼버릴게요. 마이너스 8은 7.317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걸 알고요. 제가 이게 방금 실수를 했는데 그냥 오차 범위에서 뭐 한 1이 한 10%의 그 쓸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좀 전류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얘가 오차가 지금 몇이냐 또 계산을 하게 되네요. 7.671 곱하기 2는 15. 예, 여기서 그냥 15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1.7 잠깐만요. 77을 눌러버렸습니다. 11.7 3.642 11에서 3.642가 높다 그러면 15가 넘어가니까 얘는 한 50% 수명은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하고 새거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3.642가 더 높다는 거죠. 내부 저항값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 상식선으로 제가 수없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비교를 해서 방전 충전을 해본 결과 값이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얘는 한 50%의 능력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전을 시킬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전압 하강 증상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남아야 60% 남은 거고요. 왜냐면 20% 때는 이 배터리를 쓸 수가 없겠죠. 공구 돌리자마자 뭐 딱 멈춰버리고 그래요. 뭐 드릴로다가 뭐 박을 때 피스나 이런 걸 박을 때는 토크가 딱 멈춰버려요. 힘이 딸리니까 전압이 하강이 쫙 되면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웬만한 거 뭐 작은 작업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큰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전압이 하강하는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오음 치수로 해가지고
얘가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도 봤고요. 그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땐 이러시면 돼요. 그 만충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충전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공구별로도 조금 틀리지만 요런 뭐 합건도 괜찮고요. 그러면 큰 공구를 제가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형톱이에요. 미러키에서 나온 거고 MC8 원형톱입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얘는 그래도 공으로 돌렸을 때는 전압 하강이 덜 하죠. 이제 한 칸은 달았습니다. 근데 이 합건보다도 얘가 덜 먹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모터 사이즈는 커도. 왜 그러냐면 얘는 부하를 안 걸잖아요. 지금 부하라는 건 뭐냐면 여기 원심력으로 인해서 톱난로에서 뭐를 썰 거 아니에요. 목재나 뭐 판넬 뭐 여러 가지를 썰 수 있는데 그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부하가 많이 걸리죠. 모터가 힘을 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얘가 전압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얘한테서도 나타날 줄 알았더니 무부하 상태에서는 얘도 그 표시를 안 내네요. 얘 제일 좋은 거는 합건인 것 같습니다. 그라인더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 뭐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걔도 그냥 공으로 돌리니까 여기서 뭘 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라인더로 보여드리면 4칸이에요. 급격하게 합건에서는 이렇게 2칸으로 떨어지고 한 칸까지 한번 떨어져 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6초, 7초, 8초. 그렇죠. 한 1분까지만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잘 버티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모든 배터리들이 똑같은 현상인데요. 이렇게 전압 하강이 여기서 멈추죠. 지금 2칸에서 멈춰서 구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죠. 원래 이제 뭐 게이지상으로는 4칸이니까 50%가 맞습니다. 그래서 만충전을 했을 때 금방 한 칸이 줄어들면 뭐 한 7, 80% 남았다 생각하시고 금방 2칸이 줄어든다. 그러면 뭐 50%에서 60% 잡으시면 되고 금방 3칸이 줄어든다. 그러면 뭐 한 20%, 30% 남았다. 얘 용량이 얘가 쓸 수 있는 내구성이 그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칸째에서는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 안 하고 놔둬볼게요. 이제 놔둬보면 얘가 이제 불이 올라올 거예요. 전압이 하강됐던 게 쭉 올라올 겁니다. 자, 잠깐 배터리도 발열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예, 3칸으로 올랐죠. 보이는 건 3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칸에서 지금 1칸을 방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고 이렇게 수리를 해드리고 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한 칸이 있어도 이 한 칸이 다 남은 건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서 걸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충전을 해주시고 리튬 배터리는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충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뭐 2칸이 떨어졌든 1칸이 떨어졌든 무조건 만충전을 해서 또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카운터라는 게 1회라는 게 뭐 300회에서 뭐 500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어떤 공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틀려질 테고 사용자에 따라서 또 습관에 따라서 또
부하를 많이 줘버리면 배터리가 발열이 심해서 더 오래 못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본인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 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내 배터리는 아직 쌩쌩하네. 이게 또 이제 풀로 올라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전류값이 서로 이제 안정화를 찾아요. 전류 안에서 이제 전자들이 하강됐던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칸으로 떨어져 있을 때 재보면 뭐 3V, 3점 몇 볼트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재면 뭐 4V 가까이 또 나오겠죠. 그게 이제 배터리가 뭐 5, 60% 진행이 됐다. 한 40% 노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 우리 구독자님 거니까 충전을 해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아직 수명이 남아 있는 한 끝까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회로비만 받고 배송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재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사용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 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목수 분들도 많이 쓰시고 그럴 텐데, 뭐 전문 장비까지 사가지고 재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새 거예요. 새 거고 똑같은 거죠. 5A 짜리 삼성 25R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만충을 지금 방금 시켰어요. 제가 이건 몇 번 사용을 했는데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만충전 상태에서도 이게 떨어지죠. 얘도 떨어집니다. 한 칸 떨어졌어요. 근데 한 칸에서 두 칸 내려가는 게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얘는 세 칸에서, 아니 두 칸에서 안 떨어지죠. 그래서 뭐 얘는 한 60% 정도 남았다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얘는 뭐 7, 80% 이상. 네. 뭐 이거는 한참 될 거예요. 한참 돌아다가 이제 두 칸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러키 충전기에서도 고속으로 충전될 때는 이렇게 진짜 잔량 게이지상은 이렇게 4칸이지만 4칸만큼의 충전이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소리죠. 얘도 밸런스는 정상입니다. 얘도 밸런스는 오래됐어도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배터리가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두루룩 떨어진다. 잔량 게이지 누르니까 좀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노화가 많이 된 겁니다. 한 칸에서 그냥 깜빡거리다가 딱 꺼지면 스톱이 되면은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충전을 하고 나서 막 사용하는데 뭐 5분, 2분, 3분 돌다가 그냥 탁 한 칸에서 깜빡거린다. 그러면 쉘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밸런스가 틀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의 그 밸런스가 틀어진 것들은 어느 정도 용량을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기간이 한 2, 3년 이상 된 것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러키 배터리 BMS 회로 교체하는 거하고 용량이 얼마나 내가 이게 몇 프로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서울에 사시는 구독자님 요거 내일 배송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뭐 이 방송이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 드린 거니까요. 댓글 다실 때 좀 뭐 이상하게 좀 안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이 방송을 할까 말까 한다까지 고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상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